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일본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초계기 문제로만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문정부 들어서서 위안부 재단을 무효화한 것, 또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일본이 배상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은 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계기 문제는 초계기가 비행하는데 우리 사격관제 레이더가 정확하게 그걸 조준했느냐,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슬쩍 스쳐갔는데 웃자다가 눈이 맞은 상태인데 일본이 트집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난데 외교부도 청와대도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잘 싸워봐라는 식으로 던져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은 방위상,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입니다. 통합망료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입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까지 나서서 미국까지 가서 로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자기 입장들을 역설하고 설득하게 했습니다. 미국에게 심지어 일본 편을 들어달라는 청탁이었겠죠. 미국은 묵묵무답입니다. 왜일까요? 간섭하기 싫은 겁니다. 간섭하기 싫은 이유에는 불필요하게 끼어들어서 똥물 튀기는 걸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편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할 때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둘이 할 때까지 해보면 누가 이깁니까? 전투력으로 치면 당연히 일본이 이깁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기가 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초계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위안부 재단,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초계기,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합쳐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나마 문제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의 대응 자체는 일본의 의도를 거의 모르고, 뭐 전혀 모른다 하면 너무 과장일지 몰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계기 파일럿 조종사 전투복 입고 나오면, 조종사복 입고 나오면 일본 방위상이 역시 조종사의 옷을 입고 나오는 데 대한 맞대응으로, 그래 네가 한번 붙어본다고 나도 붙어보지. 참 유치찬란합니다. 그건 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얘기한 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데, 강경하게 대응해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투력과 전투력의 싸움으로 가면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섬나라나 자본이 부족한 나라는 해상력을 키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6척의 항공모함을 가진 일본입니다. 그 후 1947년 평화헌법 때문에 움츠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가진 해상력의 잠재력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일어설 날을 기다리면서 칼을 가는 나라예요. 단순 숫자로 보십시오. 단순 숫자로 봐도 P1이 P3보다 훨씬 뒤지는 구형 모델입니다. 우리는 초계기라고 해야 기껏해야 P3 16기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P3가 80기고 P1이 30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초계기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함정의 톤수를 봅시다. 우리보다 거의 2배 반이 넘어요. 48만 톤? 우리 16만 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 전투기, 조종사도 없어요. 일본은 수없이 키웠습니다. 그 덕택에 그 능력으로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펄하버를 공격한 겁니다. 겁을 내자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겁을 낼 대상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 못지않게 더 웃기는 얘기는 27일 박한기 합참의장이 내린 지시입니다. 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휘서신 1호에서 상부의 신속한 상황 보고를 하는 동시에 작전에 대한 작전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과 방패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우산 장사하고 염색 장사가 지금 둘이 서로 아들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는 우산 장사 하나는 염색 장사. 상부에게 보고하는 그러면서 지금 이번 대응에서 국방부가 만들어낸 유일한 결과가 뭐냐면은 비행 사건 이후에 대응 수칙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가 그걸 더 다단계로 구체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에 답니다. 이 다단계라는 게 뭔지 압니까? 북한과의 충돌 때도 천안함 사태, 또 세월호, 우리 국내 세월호, 연평도 포격,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보고 단계가 너무 높아. 너무 많아. 사건 터진 게 아침 9시 반인데 청와대에 들어오는 게 12시간 넘어요. 3시간 4시간 걸려.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연합사에서 그리고 해군작전본부에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이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동시에 볼 수 있는. 그걸 왜 또 보고하고 보고하는 절차도 해군 작전 참모본부, 해군사령부, 해군사령관, 이함대 사령관, 합참의장, 국방장관, 청와대 그 단계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각색하고 좀 말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 좀 넣고 책임 모면할 수 있는 거 좀 넣고 그러니까 사건 터지면 항상 청와대 보고가 일본을 보세요. (2018년 6월 29일) 2017년 6월 29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쏘자 아베 수상이 3분 만에 비상소집을 해서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보고 단계를 다단계로 한다는 것은 더 구체하고 쪼갠다는 것은 작전 자체를 작전 대응 시간을 무조건 늦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합참의장이 얘기한 게 상부의 신속한 상황 보고를 하는 동시에 작전에 대한 작전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상충되는 얘기를 합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먼저 대응하고 상부의 결과를 보고한다면 작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상부 보고도 하고 보고하는 단계도 다단계로 만들어 놓고 동시에 작전 시간도 단축하고 말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때까지 일본 초계기 문제가 터지고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안 중에 유일한 겁니다. 사건만 터졌다 하면 대응 단계를 다 당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문제를 인지하는데 짧게는 1시간 45분 내지 길게는 6시간 5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국방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 본질을 국방부가 제대로 인식했다면 바로 청와대로 달려와야 됩니다. 이것을 보니 일본의 의도가 초계기 우리의 사격관제 레이더를 핑계로 삼아 그걸 기회로 잡아서 이때까지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악감정을 다 폭발하려고 한다. 청와대에서 외교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오 하고 탄원을 하고 국회에 와가도 탄원을 하고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 전혀 없었어요. 그럼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초계기 문제로 연결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한국 정부,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가 돈도 조금씩 내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니까 청와대가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이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해결 방안이 우리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진다면은 일본은 이 초계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며칠 전에 다시 초계하는 일은 없었을, 초계 비행을 한 거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노를 하자 일본이 저렇게 하는 진짜 저렇게 나서는 진짜 이유도 파악하고 있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외교부의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노하는 것은 끝까지 일본하고 붙어보자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이 기회에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마주 앉아서 대화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재단 문제, 한일 간의 군사협력 비밀보호협정 문제, 초계기 문제 한꺼번에 풀고 싶은 거예요. 청와대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니 이 풀자는 데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니까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안을 내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대응을 하는 게 갈수록 일본을 더 격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게 비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싸워서 덕을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일본이 뭘 원하는지 제가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 본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답을 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합참의장의 앞뒤도 안 맞는 상충되는 내용의 지휘서신 1호를 내거나 국방부 장관이 초계기 조종사 옷 입고 나서서 아스기 기지를 방문하는 초계기 기지를 방문하는 일본 방위상을 흉내내가지고 방위상의 조종사 초계기 조종사 옷을 입고 가니 똑같이 우리 국방부 장관도 거기 대응해서 그래 니만 할 줄 아나 나도 할 줄 안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강경하게 나오겠다. 시체말레를 엑스폼이라 그래요. 허풍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대드는 일본에게 우리가 해전을 일으킨다? 이길 자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국민이 봐도 이건 허풍인가 알아. 더 나아가서 똑똑한 국민은 국방부가 국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끌고 가지 않을, 마구 보면서 둘이 달려오는 열차로 폭발하도록 하지 않게 니 죽고 내 죽자라는 식으로, 니 죽고 내 죽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 죽고 니 죽자예요. 내 죽고 니 살자가 되든지. 이 문제의 근본을 찾아, 근본이라는 건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이 같이 앉아 답을 모색하고 이 문제를 깔아앉힐 문제를 모색하고,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줍니다. 미국이 콧방귀도 안 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미국하고 달라요. 트럼프 정부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마음이 삐져 있는지 모릅니다. 국내에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멕시코 장벽 문제도 자기가 손을 들었는데, 이 방위비 분담 가지고 4천억 올려달라는 것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손상 있게 하는데 또 앙심을 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미국이 왜 나서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겠어요? 중국이 우리 편 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하고 마주 앉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가 함께 급히 만나 일본의 카운터파트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해결하십시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거 우리가 끌수록 이거 우리한테 손해이고 중국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중국도 일본을 때에 따라서는 반일 감정으로 공격하면서 마치 한국은 중국 편인 것처럼 홍보해 먹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말고 청와대가 앞서서 이 문제를 외교 차원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